지금 물어보면 수업이 또 그제 지연이 되니까 오늘은 교육 행정 중에서 됐어. 교재 어디를 피면 돼? 교재 289페이지 조직론. 됐어. 보충 자료는 옆에다 펴놓고 있으면 이제 보자 그러면 이제 그때 보면 되는. 자 여기 봐.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교육행정 들어와서 이제 교육행정이 뭐고, 교육행정의 원리 이런 것들 배웠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오늘은 봐봐,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육이 행해지잖아, 그지? 그러면 그 교육을 행하는 학교 현장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학교를 어떻게, 그치?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조직하고, 그치?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이야기가 교육 행정 파트인 거야. 그래서 오늘은 교육 행정 중에서 이제 조직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학교라는 조직을 어떻게 꾸며서, 그치? 교육을 이끌어 갈 건가, 그치? 요걸 집중적으로 이제 다뤄주는 게 교육 조직론이야. 이런 게 끝나면 이제 정책론. 그럼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서 가야 될 건가, 그치? 그래서 교육 행정의 이제 하부 개념으로 보면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선생님 먼저 묻자. 조직이라는 게 뭐야? 조직이 뭐지? 그렇지 않나? 하나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형성되어지는 어떤 집단, 그치? 그게 조직 아니야? 근데 만약에 목표가 없다면은 조직이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뭘 하든 간에 어떠니, 그치? 조직이라는 단위가 되려면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될 거야, 그치?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치? 그런 집단. 맞아? 교재 봐. 이런 건 안 가르쳐도 마. 289페이지 펴봐. 교육 조직론. 밑에 1번. 교육 행정 조직의 기초, 교육 행정 조직의 의, 해서 정의, 이렇게 해서 쭉 나오지 않았어? 개념적인 특성, 이렇게, 그치? 그거는 그치? 얘기됐나? 자, 그럼 이제 머리 들어보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이 조직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문제 나는 건 없겠지, 그치? 근데 이제 뭐가 이제 여기서 처음에 이제 문제가 들어오냐면, 이제 학교 조직, 교육 이제 조직에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원리가 있을까? 우리 교육 행정의 원리가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리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니야?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라는 규정, 지침, 그치? 이게 이제 원리잖아. 그래서 교육 행정의 원리로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이렇게 하면 효과적으로 간다라는 그런 이제 원리들이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조직하는데도 얘도 원리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막 떠내기도 조직하는 건 좀 그래, 그치? 근데 요 조직의 원리는 요거는 문제의 대상이 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면 거기 이제 3번이 행정 조직의 제 원리 이렇게 해서 뒷장을 넘겨봐.
쭉 이제 290페이지까지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 자, 요거는 자 프린트를 피자. 보충자를 펴봐. 선생님이 이제 그 조직의 원리, 그치? 조직의 원리를 그 지금 있는 거를 규제 있는 거를 딱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놨지? 읽어봐. 처음에 무슨 원리야? 계층제 원리. 그 계층제 원리라는 게 뭘까? 업무를 등급화시키는 거야. 업무를 등급화시키는 거. 고기줄 딱 쳐봐. 그래야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니? 여기 잠깐 보자. 조직에서 어떤 하위에 속하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과 어떤 최고 이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근데 그들의 업무가 같을 수는 안 되겠지? 그러면은 조직이 어때? 체계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각 조직의 어떤 계층의 어떤 기본적으로 딱 하는 업무가 그치 정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계층제 원리다라고 얘기를 해. 자, 두 번째 봐. 명령 통일의 원리는 뭘까? 말 그대로지 뭐 그치? 그러니까 일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그냥 막 그냥 그치 명령하면 어떨까? 그건 안 되지, 그치? 그럼 조직이 완전히 어떠니? 산으로 가지, 그치? 또 3번 뭐야? 통솔 범위의 원리, 그치? 그러니까 조직을 하는데 그 중간에 봐봐, 통제 능력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치? 업무가 주어지고, 그치? 조직의 어떤 구성원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냥 오버해서 어떠니, 그치? 지나치게 만약에 업무를 주어지면 범위가 넓어지면 어떻게 돼? 조직이 잘 돌아갈 리가 없지, 그치? 뭐 산에 갔다, 바다에 갔다, 강에 갔다, 그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치? 또, 분업, 전문화의 원리, 그치? 역시 뭐 안 읽어도 되지 않겠니? 또, 조정의 원리. 자, 5번의 조정의 원리를 이렇게 특히 별표 좀 해줘봐. 옆에다 써 문희라는 학자. 문희는 이 조정의 원리를 조직의 제1원리라고 얘기를 해. 문희는 조정의 원리를 조직의 제1원리 이렇게 얘기를 해. 가장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위 체제 사이의 노력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원리, 그치? 조정이 아니라 조정을 조정하는 원리. 하위 체제 사이의 노력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원리. 이게 이제 조정의 원리. 그잖아, 얘들아. 여기 잠깐 봐봐. 니네 여러분 공직에 가서도 그렇지 않니? 부서 간에 어때?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위에서 어때? 상위 계층에서 조정해줘야지, 그치? 그렇지 않으면 맨날 부서 간에 싸우는 거 안 되지, 그치? 근데 이거를 문희는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응? 이게 철저하게 고려돼야 된다. 자, 그다음에 적도 집권의 원리. 요거는 우리 교육 행정의 원리에서도 나왔던 거지. 적도 집권의 원리라는 것은 중앙과 지방이 철저하게 분업화돼야 되는 거, 그치? 분권화돼야 된다는 거 그러지 않았어? 근데 교육 행정은 이게 요즘 추세가 바뀌었다 그랬지, 최근에, 그치? 오히려 중앙 집권 쪽으로, 중앙으로 권력이 이렇게 모이는 쪽으로 변화가 된다 그랬어, 그치? 통신이나 아니면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그치? 요 6가지를 조직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해. 요거는 요 6개는 의미 있게 좀 보고 여러분이 숙지를 좀 해줘야 돼. 자, 다시 한번 불러봐. 무슨 원리? 계층제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통설 범위의 원리, 분업 전문화의 원리, 조정의 원리, 적도 집권의 원리. 됐나? 문제 이제 풀어볼까? 자, 1번 답 찾아봐. 스마고 문제 3개 딱 풀어보면 정리하자. 1번은 뭐가 답일까? 몇 번? 1번. 그치? 조정의 원리. 그잖아. 질서 있게 배열하는 조직의 원리라고 있잖아. 그치? 2번 답 찾아봐. 몇 번일까?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건 암기해서 푸는 거 아니야? 그냥 읽고, 그치? 판단하는 거지, 그치? 몇 번? 응? 아니, 얘들아, 우선, 복수 교장제가 지니는 취약점과 관련이 있다. 복수 교장제가 뭔 줄 알지? 교장이 둘인 거야. 응? 엄청 헷갈리겠다,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보고의 통로가 명백해야 된다는 거, 그치? 얘기 됐나? 오케이, 몇 번다? 1번? 아니, 여기 봐봐. 통솔 범위의 원리는 뭐였지, 아까? 자기 조직의 어떤 조직원들의 어떤 업무 범위가 정해져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않아? 여기는 복수교장제 취약점을 나타낸다 그랬잖아. 그치? 복수는 둘이 명령하는 거잖아.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 몇 번? 2번이 맞지. 의? 자, 3번 문제 마지막 해봐. 몇 번 답일까? 찾았어? 몇 번? 1번. 그치? 계층의 원리. 에이, 수직적으로 조직한다 그랬잖아. 계층이라는 게 수직적인 그런 분할과 계층이잖아. 그치? 맞지? 오케이. 몇 번다? 1번. 응? 그래서 요 세 문제 어떤 식으로 내는지 알겠어? 그래서 조직의 원리는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응?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와서 다시 한번 보고, 자, 그 다음 또 얘기하자. 이제 보면은, 계층제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통설 범위의 원리, 분업 전문화의 원리, 조정의 원리, 적도 집권의 원리, 이런 식으로 쫙 6개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자, 교재로 다시 오자. 교재로 왔다가 이제 스마고 이제 그다음 또 얘기하자. 자, 이 원리 터득됐어? 자, 그럼 이제 머리 틀어봐. 그다음 얘기하자. 자, 그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조직이 되잖아. 근데 그 조직의 유형이 있잖아. 그러니까 조직이 비공식적이다, 공식적이다, 뭐 이런 식의 유형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조직에 대한 유형을 우선 이제 또 정리를 해보자는 거야. 교재 먼저 봐봐. 291페이지를 피면 2번에 조직의 유형 이론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이제 조직의 유형, 형태적으로 이제 분류시키는 걸 얘기하자는 거지, 그치? 얘기 됐나? 자, 보충 자료 펴. 자, 쌤이 또 딱 정리 잘 해놨어. 보충 자료 펴. 거기 피면은
조직의 유형. 처음에 조직의 구조에서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응? 근데 그 밑에 박스 장단점은 비공식 조직의 장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냥 읽어도 될 것 같아. 응? 됐어? 그냥 이런 거 그냥 읽어. 응? 그리고 이런 걸 뭐 암기해서, 그럴 필요는 없어. 그치? 이런 걸 문제 낼 리가는 없잖아. 자, 이제 그 밑에 내려가. 조직의 유형을 이제 학자별로 쫙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조직의 유형을 학자별로 이제 구분한 이걸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처음에 누가 나왔어? 파슨스라는 학자가 나오지 않았어? 그치? 파슨스는 조직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했어? 사회적인 기능을 동그라미 쳐봐. 파슨스는 사회적인 기능을 가지고 조직을 이제 구분한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조직이, 그치? 어떤 조직을 만들었는데 얘가 도대체 사회에서 어떤 기능이 있는 거야, 그치? 뭐 하는 거야, 얘가 사회적으로, 그치? 이렇게 해서 파슨스는 조직을 셋으로 나눴어. 넷으로 나눠서 처음에 무슨 조직? 생산 조직. 또 정치적 목표 지향 조직. 또 통합 조직. 또 유형 유지 조직. 이렇게 네 가지로 사회적인 기능을 기준으로 조직을 쫙 구분한다고 얘기를 해. 한번 읽어봐. 읽어만 봐. 처음에 뭐라 그랬어? 생산 조직이 뭐야? 사회에 적용 기능을 수행하는 거, 회사, 기업 등. 그 다음에 정치적 목표 지향 조직은 사회 공동의 목표 달성 기능 수행, 정부나 정당, 동업 조직은 사회 구성원 간의 통합 가능, 통합 기능 수행, 법원, 경찰은 그 다음에 유형 유지 조직은 사회 문화 유지 존속하는 기능 수행, 학교나 가정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파슨스는 사회적인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로 조직의 유형을 구분했어. 의미 두지만. 얘들아 잠깐 이제 스메이 들어봐. 스메이 교육학을 이제 수업을 할 때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임용을 준비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치? 뭐 다 알면 좋다만 실제로 시험에 우리하고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떠니? 제외해야지, 그치? 그렇지 않으면 속지 아니라 조직 유형 얘기한 사람도 전 세계 주자로 따지면 몇 명 있을 거야. 억수로 많을 거야, 그치? 그걸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사람 기준으로 딱 정리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파슨스의 경우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조직을 네 가지로 나눴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네 가지 조직 유형을 딸딸딸 암기한다. 그건 오버일 것 같아, 그치? 됐나? 자, 뒷점 넘겨봐. 칼슨이 나오지. 이제 당구장 표시해. 칼슨의 조직 유형 이건 정리해야 돼. 요거는 우리가 문제에 초점이 많이 되는 그런 조직 유형이야. 일단 칼슨은 뭘로 구분을 했어? 기준을 조직과 고객의 선택 여부. 동그라미 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박스 밑에 내려다 봐. 왼쪽 칸이 뭐니? 왼쪽이 조직의 고객의 선택권, 그치? 오른쪽은 고객이 조직을 선택하는 거, 그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직의 고객 선택권이라는 게 뭐야? 여기 봐. 우리가 조직이 고객을 선택하는 조직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 그냥 쉽게 얘기 들어봐. 학교, 대학교. 대학교는 그건 대학교 조직이잖아. 근데 대학교는 학생을 선택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학교가 고객을 선택하는 거지. 이건 그지? 맞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이제? 근데 오른쪽은 뭐야? 고객의 조직 선택권은 일반적이지 뭐 그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에 핸드폰 바꾸는데 SK 할 거야, LG 할 거야, 그지? 이건 고객이 선택권을 갖는 거잖아. 얘기됐어? 첫 번째 봐봐. 야생 조직 동그라미 쳐봐. 야생 조직이라는 건 어떤 조직인 거야? 보자. 조직이 고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고객이 조직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야. 유로 돼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둘 다 선택권이 있는 조직들이야. 그 밑에 예를 보면 알기 쉬워. 사립학교 어때,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보자. 특목고나 사립고등학교는 일단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뭐 난 일반 고등학교 갈래 아니면 특목고 가는데 고객이 선택할 수 있잖아, 그치? 또 학교도 어떻게 돼? 학교 조직도 선택할 수 있지, 그치? 에이, 네가 온다 그래서 오는 거 아니야, 그치? 시험 보고 우리도 이제 너 보고, 그치? 그러니까 이건 양쪽이 다 선택권이 다 있는 거지, 그치? 이런 조직을 무슨 조직이라고 해? 야생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 얘기됐어? 야생 조직, 그치? 그러니까 여기 야생 조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 얘들아? 야생이라는 거는 완전히 뭐니 적자 생존이잖아, 그치? 서로 간에 물고 뜯고, 그치? 어떤 서로 간에 투쟁적인 그런 곳이 야생이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 있는 조직이나 살아있는 조직 사람들이나 전부 다 투쟁적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그치? 그래서 야생 조직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야. 그 야생이라는 느낌을 살리면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봐봐. 그치? 오른쪽의 조직에서, 그치? 강압 조직은 뭐야? 고객의 선택권은 없어, 그치? 누가 선택권만 있는 거야? 조직이 선택권만 있는 거야, 그치? 얘 보면 알아. 대표적인 게 뭐야? 군대, 그치? 이거는 고객이 선택권 없잖아, 그치? 그냥 무조건 가야 되잖아, 의무잖아. 근데 조직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야, 너는, 그치? 공군, 육군 이게 나눠져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공군 가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조직이 선택을 할 수 있잖아, 그치? 또, 적응 조직은 뭐야? 조직의 선택권이 없고 그 대신에 고객의 선택권만 있는 거, 그치? 미국의 주립대학이나 자유등록제 학교, 그치? 이런 건 고객 선택권만 있지 학교의 어떤 조직의 선택권은 없는 게 적응 조직이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육 조직, 특히 이렇게 동그라미 딱 잡아. 얘는 특히 별표 좀 하나 해줘. 4개 조직을 물을 때 이 사육 조직을 참 많이 물어. 응? 뭐라고 돼 있어? 조직의 고객 선택권도 없고 고객이 조직 선택권도 없고, 그치? 그냥 서로 그냥 의무적인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봐봐. 공립학교 어때? 여러분들 저기 초중고등학교 선택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가야 되잖아. 학교도 어때? 뭐 받아야지 뭐, 그치? 너 오지 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정신병원도 어때? 정신병원도 얘들아 저기 사육조직이야. 왜 그러냐면 봐라. 정신병원에서도 환자를 받는 거 의무적, 그냥
넌 안 받아. 이게 안 되잖아. 그치? 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돼. 그리고 정신병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선택권 없지. 그냥 가야지. 그치? 그잖아. 그치? 요 조직의 칼슨의 4가지 구분 조직 유형을 알겠어? 그러니까 조직의 선택권과 고객의 선택권을 가지고 쫙 나눈 거야. 응? 뭐 다시 불러봐. 무슨 조직? 야생 조직. 또 강압 조직. 또 적응 조직. 또 사육 조직. 얘기됐어? 요 칼슨의 요 유형 구별은 좀 잘 해야 돼. 응?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를 칼슨은 좀 문제를 먼저 풀자. 응? 요건 조금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 자, 뒷장 넘겨봐. 뒷장에 넘겨서 조직의 유형이 이렇게 돼 있잖아. 2, 3, 4. 요 4개만 좀 풀어볼게. 2, 3, 4 요 4문제가 칼슨의 그지 조직 유형론에서 나온 문제. 2번 답은 뭘까? 무슨 조직일까? 선생님 물어봐. 자, 일단 선생님 물어볼게. 여기서 학교는 조직이지. 선택권 있어 없어? 없지. 고객은 학생이지. 선택권 있어 없어? 없지. 그건 무슨 조직이야? 사육 조직이지 뭐. 그잖아. 3번 문제 또 풀어봐. 3번 문제 답은 어느 걸까? 뭘까? 얘기됐어? 몇 번? 3번 사육조직, 그치? 또 4번 문제 풀어봐. 찾았어? 먼저 물어볼게. 야생 조직은 어떤 조직이었지? 조직도 선택권이 있고 고객도 선택권이 있는 거지, 그치? 뭐 사육 조직은 둘 다 없는 거고. 근데 여기는 어떤 경우야? 1번은 정신병원은 사육이지. 이건 둘 다 선택권 없잖아, 그치? 2번 어때? 사육이지. 이거 선택권 없잖아. 3번 없다? 이게 야생이지, 그치? 자립형 사립권은 내가 고객이 선택할 수도 있고 학교가 선택할 수도 있잖아, 그치? 3번 맞겠다. 형무소도 어때? 사육이지 뭐. 형무소도 받고 싶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얘기됐어? 그래서 요 칼슨의 조직 유형 요거는 기억 좀 해. 요거는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다뤄지니까 자 다시 이제 앞으로 오자.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우리가 거기 이제 칼슨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 자 칼슨 다시 읽어봐. 뭐야? 조직의 선택권하고 고객의 선택권을 가지고 유유 둘 다 있어? 야생 조직이야. 조직은 있는데 고객이 없어. 강압 조직이야? 조직은 없는데 고객이 있어. 적응 조직이야? 둘 다 없어. 무슨 조직이야? 사유. 요거 기억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에치온이 또 얘기하자. 걔도 당구장 표시.
에치오니의 학자의 조직 유형론도 문제가 돼. 얘는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 권력 유형과 참여 유형을 기준으로, 그치? 권력과 참여.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쫙 조직을 또 나눴어. 얘기됐어? 에치오니는 권력과 참여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눴어. 밑에 박스 봐봐. 처음에 권력은 강제적, 보상적, 규범적이 있죠. 강제적인 거는 뭐야? 하기 싫다는 것도 억지로 시키는 게 강제. 얘다 보상적인 건 뭐지?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 그치? 얘다 열심히 공부하면 스미 영화 구경 시켜줄게 이렇게 되는 거, 그치? 보상적인 거잖아, 그치? 규범적인 건 뭐야? 이건 해야만 되는 거 아니야? 딱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어떤 규칙에 딱 정해져 있는 걸 규범적이라 그러잖아, 그치? 오른쪽 봐봐. 참여 유형은 소외적, 타산적, 그리고 도덕적, 헌신적,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 소외적, 타산적, 도덕적 또는 헌신적. 그러니까 소외당하기 싫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아니 얘들아 여기 봐봐. 얘들아 우리 저기 팀 하나 만들자. 근데 나는 이게 근데 별론데 그래도 소외되는 건 싫어, 그치? 그냥 참여할래, 그치? 이게 소외적인 그런 그치 참여 유형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또 타산적인 계산해서 가는 거지, 얘들아, 그치? 내가 여기 들어가면 뭐가 이익있다, 그치? 또 도덕적 헌신적인 거 있지, 그치? 그래 조직에 참여하는 거 있지 않아? 자, 처음 해봐봐. 권력 유형은 강제적이고 소외적. 강제 조직 동그라미 쳐주고, 보상적이고 타산적인 게 공리 조직이야. 그 다음에 규범적, 도덕적, 헌신적인 게 되면 규범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 그 표 이해돼? 스미 한번 물어볼게. 여기 봐. 얘다 우리 조직은 머리 들어봐. 야, 요번에 여러분 머리 들어봐. 있잖아. 요번에 이제 스미 하나 조직을 만들 거야. 응? 그치? 근데 뭐 조직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어때? 여러분 의사결정 없어. 여러분 해야 되는 거야. 응? 해야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일단 강제적인 거야? 보상적인 거야? 규범적인 거야? 규범적인 거지. 규범적이지. 교육학 수업 듣는 친구들은 숙제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선생님 강제적인 건 아니잖아. 우리 룰. 규범적. 그치? 왜 강제적인 거 같아? 그건 아니지. 그치? 근데 저기 여기 봐봐. 선생님 오늘 저기 뭐야. 조금 스미 사실은 있지? 아까 우리 학원 카페 있잖아. 응? 거기 한 학생이 글을 올린 거야. 야, 근데 진짜 속상했어. 어떤 글이냐면은 스미 영어도 하잖아. 근데 스미 영어 이렇게 쓸 때 철자가 잘 안 보이네. 쓰면 저 또박또박 쓴다고 최대한 또박또박 써주는 거거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철자 영어 이렇게 할 때 스미 고등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워낙 갈겼어. 그래갖고 진짜 스트레스 받았거든. 그래서 쌤은 저기 영어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되면서 내 나름대로 룰이 뭐냐면 또박또박 쓴다, 그치? 그래서 지금 모든 글씨를 어떻게 하니? 또박또박 쓰잖아, 그치? 근데 한 학생이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 그 학생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쌤이 쓰는 철자가 못마땅할 수 있겠지. 잘 모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 인터넷 글에다 어떻게 올려야 되니? 쌤한테 글씨 좀 이렇게 철자 좀
정확하게 써주세요라고 이제 하려면 어떤 시로 글을 올려야지? 아니 선생님이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 어떤 시로 글을 올려야지? 아무리 이게 인터넷으로 보건 학원에서 만났건 여러분들하고 나는 무슨 관계니? 선생과 학생 관계 아니니? 선생님이 막 이렇게 존경을 받으려는 개념은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때? 이게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잖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은 때려버릴까봐 막 해버릴까 이러지만은 실은 선생님도 선을 안 넘지 잘, 그치? 딱 어느 선까지 하고 선생님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좀 더 친근하자는 의도가 보이잖아, 그치?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해코지하고 나쁜 의도 쪽으로 그런 거는 아니야. 그래도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에 와준 게 고맙고 내 강의를 들어주는 게 고마운 일이잖아. 그래서 항상 나의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참 결정적일 때 항상 그걸 하거든. 그래서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게 그래. 선생님 평소에는 막 그냥 지금 난 그러는데 선생님이 좀 더 친해지면 막 발로 차고도 그래. 응? 근데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니? 정말 니네들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애기지 애기. 그치? 여러분들은 완전 애기지. 응? 그래도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어때? 그나마 이렇게 선생님 좀 가까이 올 수 있고 질문하러 올 수가 있잖아. 친해져야. 그치? 선생님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돼? 존경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선생으로서의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 좀 지켜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 선생님 진짜 속상했어. 어떻게 글을 썼냐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 내가 그대로 한번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줄게. 영어 강의는 참 잘하는데 글씨를 정말 못 알아보게 쓴다. 두 번째 줄, 20년 동안 20년 넘게 강의한 사람이 20년 이상을 강의한 사람이 어떻게 글씨를 그렇게 쓰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줄, 글씨를 똑바로 써 주시죠. 이게 딱 인터넷 올라온 거야. 근데 참 되게 속상했어. 지금 어떤 마음이 있으면 훅 들었을 것 같으니. 이거는 이런 애가 공무원이 되면 되나? 난 그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 진짜 이건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선생님 인터넷상으로는 선생님이 말리면 안 되는 거 알지? 인터넷상으로 선생님이 막 감정 표현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내가 꼴이 무서워지잖아. 우리 카페 인터넷이 어떻게 돼? 저희가 쑥대밭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최대한, 그치? 이제 글씨를 잘 써주겠다. 그치? 잘 써주는데 그래도 질문하는 데는 이게 예의라는 게 있다. 네? 그래서 상대방한테 어떤 이야기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이야기할 때는 예의를 갖출 건 갖춰야 된다. 그치? 그랬더니 딱 뭐라 그러면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니라 개조교육을 하는데 선생님한테 개조교육을 시키는 거라는 거야. 내가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한 걸 나를 개조를 시키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글이 딱 올라온 거야. 응? 댓글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지금 솔직한 얘기로 지금 수업하면서도 지금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 그래서 지금 일단 글은 삭제하겠다. 그치? 그리고 이제 글만 삭제해놓고 강퇴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 응? 일단은 선생님도 좀 생각을 좀 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그치? 아니야. 우리 카페니까는 너희들 같으면은 너희들은 절대 안 그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왜냐면 스마트 생활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좀 오버해서 생각할지 몰라도 선생님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되게 좋아해. 선생님도 여러분 되게 좋아하고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얼굴 접해서 우리는 아니야. 근데 카페가 막 이제 전국에서 막 들어오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이게 직접 접하지 않는 사람인데 인터넷상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선생님이 그런 순간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얘들아. 어떤 마음도 들냐면, 이건 좋은 일 하는데? 정말 요즘 공부하고 싶어도 어때? 상황이 안 돼서 공부 못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 여러분 저거 알아? 카페 이렇게 우리 무료로 막 이렇게 열어주잖아, 그치? 그럼 시험 끝나고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지? 저기 고맙다고 짐 싸들고 올라오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참 얼굴 꼭 봐야겠다고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도 진짜 많아. 막 저기 울산 막 지방 제주도에서도 올라오고 그래.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보람이거든. 근데 그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글을 주면서 계속 생각하는데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 얼굴을, 그지? 얼굴을 좀 봤으면 참 괜찮겠다. 응?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 응?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그지?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못 가리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선생이잖아, 그지? 선생이라면 대접을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선생으로서 최소한의 그건 지켜줘야지, 그지? 그래야 선생님도 어떡하니?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 그거는 선생님을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부정한 거잖아. 당신은 선생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이 할 게 없어지잖아. 안 그냐? 그래서 내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얘기 하는 이유도 저거야 뭐냐면 그 학생이 뭐 그렇게 글을 쓰는 거는 어떤 개인적인 인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글을 엉망으로 쓰는 거였을 수도 있고 그치? 그거는 한번 쌤이 그래서 직접 메일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1대1 메일 통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글을 쓴 건지 그치? 한번 이제 전체 공개 안 되는 데서 한번 쌤이 대화를 나눠보려고 그래. 응?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그래. 응? 저기 요즘 꼰대라고 그러잖아. 나이 든 사람들 꼰대라고 그러지 않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들의 장단점이 있는 거야. 그 나이에 맞게. 그치? 젊은 여러분들은 역시 어때? 젊은 사람들로의 장단점이 있는 거야. 맞지? 그 서로 단점은 아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표현 쓰면 돼. 핏덩어리,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그치? 나이 먹은 사람, 젊은 사람들 그 얘기 많이 하잖아, 그치? 핏덩어리가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그치? 그럼 스미 그런 표현을 젊은 사람들 쓰면 안 되잖아. 왜? 인격을 무시하는 거잖아. 그럼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꼰대라는 표현을 쓰면 나이 먹은 사람들도 인격이 있잖아. 그 사람들 인격을 무시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그냥 서로 간에 어떤 상대방이 계층에 있는 사람을 인정을 안 해. 보수도 진보도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지역적인 것도 그렇고 세대적인 것도 그렇고 전부 다 갈등으로 빠져 있어. 그치? 왠지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꼰대 이러면서 저항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나이 먹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에게 또 반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치? 이런 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떠나서 응? 항상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기본 예의는 항상 갖춰주는 게 좋아. 그리고 용어 자체도 꼰대 이런 식의 표현 쓰지 말고 응? 아주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어디 가서 꼰대라는 소리 들으면 좋아 안 좋아? 길 가던 애가 여러분 아버지한테 꼰대 이러면 돼 안 돼? 이거 용납 안 되잖아. 그럼 다른 나이 든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도 여러분들한테 머리에 피도 안 말라 피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절대. 여러분 나름대로 객체 딱 인정을 해주고 서로 아껴줘야지, 그치? 진짜 그건 그래. 응? 그래서 저기 뭐야? 이제 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인터넷 지금 촬영하는데도 그대로 쌤이 지금 안 끄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인터넷 수업 듣는 친구들도 응?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듣더라도 서로 예의는 갖춰. 응?
그리고 부족할 수도 있고 항상 일을 하다 보면 그치? 일하다 보면은 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부족할 수도 있어. 부족한 건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최소한 예의는 갖추고 얘기를 해. 그래야 서로 간에 어떤 그치?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렇게 쌤이 속상하면 솔직히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지. 쌤도 솔직히 말하면 야,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막말로 그치? 뭔 영광 보려고 그치? 쌤한테 어떻게 제저교육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니? 야,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 그치? 내가 한번 1대1로 메일 통해서 한번 전화번호는 없으니까는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볼 생각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과 뭘 가지고, 그치? 어떻게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길래 그렇게 표현을 쓰고, 그치? 말하는지. 아니, 이건 공무원 시험을 떠나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 그치? 그 얘기, 이렇게 얘기해 볼게, 반대로. 그 얘기를 내 아들이 들었으면 어땠을까? 너네 어떨 것 같으니? 쌤 아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 그 얘기를 봐서 쌤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내 아들이 들었어. 그치? 그럼 내 아들은 어떨까? 기분이. 진짜 분노할 거야. 그치? 나보다도 더 분노할 수 있을 거야. 응? 그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진짜 속상하지 않겠니? 아니, 그치? 생각을 해봐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치? 순간, 이게 뭐지? 그치? 참 고민이 많았어. 그래서, 좋자고 정말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건데, 응? 왜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치? 그래. 응? 절대, 항상 다 떠나서 항상 주변에서 조심조심해. 응? 말하는 것도 좀 가려서들 하고, 아씨, 말들도 안 해가지고, 그냥 말을 할 줄 몰라, 여러분 세대가. 보면, 그지? 맨날 인터넷 이것만 핸드폰 갖고 해가지고, 사람간의 대화가 많지가 않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말에 대한 그 예의도 없고, 그래. 말주변도 없고, 응? 진짜 그거는 진짜 심각하더라. 응? 자, 가자. 에치오니는 이제 조직을 권력 유형과 참여 유형을 가지고 강제 조직, 공리 조직, 규범 조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 그치? 그것도 잘 우리가 감지해야 돼. 근데 에치오니도 문제 같아. 이것도 먼저 풀자. 자, 뒤장 넘겨봐. 에치오니 문제를 먼저 풀고 또 이게 하자. 뒤에 문제에서 7번 문제 좀 한번 풀어봐봐. 이게 에치오니에서 나온 문제인데 7급 문제인데 좀 어렵긴 해. 몇 번 답일까? 우선 저기부터 채우는 게 좋지, 얘들아. 왼쪽, 그죠? 강제. 중간이 뭐였지? 보상이었지? 보상. 세 번째가 규범 아니었어? 오른쪽에 소외, 타산. 그 다음에 뭐였지? 헌신이나 도덕. 그치? 거길 먼저 채우는 게 좋지, 그치? 그러면 답이 어느 쪽으로 좁혀져? 2번 쪽으로 좁혀져야 되지 않냐? 그러면 채워봐. 니은은 무슨 조직이었지? 강제적 조직, 그치? 니을은 공리 조직, 그치? 마지막 학교가 규범 조직, 그치? 이렇게 에치오니는 구분한 거 아니었어? 근데 7급 문제로 나온 거지만은, 에치오니도 조직 유형론에서 문제가 되는 학자야. 요것도, 기억을 좀 해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시 오자. 보면, 요번에는 또 이제 학자 중에서 4번에 홀이 있지, 홀. 홀도 당구장 표시네.
세 사람 중심으로 하면 돼. 홀. 홀의 경우는 전문성과 관료성의 그지. 전문성과 관료성의 기준을 가지고 쫙 조직 유형을 또 구분했어. 자, 그 밑에 박스 봐봐. 관료성에서는 높으면 낮은 거, 전문성 정도도 높고 낮은. 배버형이 뭐야? 전문화와 관료가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는 구조. 권위주의형이 뭐야? 상급자가 최종 결정하면 교사들은 의심 없이 상급자의 지시에 순응해야 되는 수직적 구조. 전문형은 뭐야? 의사결정의 실질적 권한이 교사들에게 위임되어 있는 구조. 혼돈형은 전문화 관료가 모두 낮아서 혼란과 갈등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구조.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홀은 이렇게 또 네 가지 유형으로 배버형, 권위주의형, 전문형, 혼돈형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어. 특히 배버형인데 동그라미 쳐봐. 배버의 경우는 어때? 그거는 학자 이름이 들어. 좀 이따 배버 학자가 나올 거야. 근데 이 배버형이라는 건 다분히 그치 전문성도 높고 관료성도 높은 그런 조직, 그러니까 딱딱한 조직들이 있잖아, 얘들아. 딱 체계화되어 있는 거. 빈틈없이, 그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조직들이 있잖아, 그치? 그 배버형이야, 배버형. 홀의 구분 방법 알겠어? 자, 뒷장 넘겨봐. 그 다음에 민츠버그가 또 조직을 또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나? 자, 민츠버그는 보자. 조직의 구성 요소와 조종 기제에 따라서 분류했다. 근데 그게 그 그림이 뭐냐면 그게 이제 한 조직의 계층을 얘기하는 거. 최고 관리층이 있고 중간 핵심 운영층은 밑에 현장 필드 뛰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그림 이해돼? 그 왼쪽은 기술 구조층은 기술적으로 자문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지원 부서층은 뭐 우리 총무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하도록 지원해 주는 그지? 부서층을 얘기해. 가볍게 봐. 구성 요소는 최고 관리층, 중간 관리, 핵심 운영층, 기술 구조층, 지원. 지금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쭉 풀어준 거고. 자, 뒷장 넘겨봐. 조정 기제.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그치 조정할 수 있는 건 직접 감독이 있고 산출의 표준화하고 기술의 표준화, 작업 과정의 표준화, 상호 조절 이 5개가 가지고 이제 조직을 조정해 나간다는 기제라는 건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조직 유형, 단순 구조, 사업 부재 구조, 전문적 관료제, 기계적 관료제, 임시 구조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에서 민츠버그는 5 세트 이렇게 5개 구성 요소 5개, 조정 기제 5개, 조직 유형 5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그래. 근데 민츠버그는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 범주에 들어오지는 않았어. 근데 이 민츠버그 조직 이론이 가장 조직 이론 중에서는 발달된 유형이야, 얘들아. 그러면 좀 더 세분화되어 있잖아. 그치? 근데 아직까지 민츠버그는 시험에 우리 범주에는 안 들어와 있으니까 의미는 두지 마. 응? 이건 너무 또 이렇게 암기가 너무 많아지잖아. 그치? 자, 그럼 뒤에 문제 안 푼 거 마저 풀고, 이제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또 하자. 1번 문제 답 찾아볼래? 1번은 어느 게 답일까? 이건 좀 어려울 거야. 안 배운 사람도 있어서. 그치? 이건 선생님이 바로 풀어줄게. 1번. 블라우의 경우는 기능이 아니라 조직의 수혜자가 기준이야. 조직의 수혜자. 수혜자라는 것은 조직에서 어떤 혜택을 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카츠는 조직의 기능 기준.
파슨스는 했지. 파슨스는 뭐라 그랬어? 사회적 기능이라 했지. 사회적 기능. 그치? 두 사람은 스미 지금 안 했으니까 이건 잡아준 거고, 파슨스는 사회적 기능에 따라 나눈다 그랬잖아. 답은 4번. 애치훈, 지배 복종의 관계. 여기 봐봐. 애치훈이는 권력과 참여니까 지배와 복종. 이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돼? 권력과 참여.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잡아야 돼. 답은 4번. 4번이 답이 돼. 야, 근데 1번 문제 같이 나오면 참 어려워. 1번 문제 같이 만약에 출제가 되잖아. 그럼 이런 거 맞출 수 있는 사람 몇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답을 쓸 때 있지. 아무래도 이게 중요한 학자 중심으로 답을 찾아가는 게 좋긴 할 거야. 자, 그다음에 뒷장 넘겨봐봐. 5번 문제 답 찾아봐봐. 이런 거는 스미 딱 하나만 얘기해 줄게. 문제 읽어봐봐. 교장, 교감, 학년부장, 학급 담임으로 된 학교, 개선 조직 줄 동그라미 쳐봐. 개선 조직이라는 게 뭐냐면 조직을 수직적으로 한 거, 조직한 거야. 수직적으로. 수직적이라는 게 이게 포인트 말이지 뭐지? 개선 조직이라는 게 그 용어 자체가 그런 거지. 이게 수직적인 예를 들어서 교장, 교과, 학년부장, 학급 담당 이게 쭉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 그치? 답은 찾아봐. 장점이 아닌 거. 수직 조직의 장점이 아닌 거 찾아봐. 이런 건 암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읽고 찾는 거지. 몇 번? 응? 5번. 그치? 5번이지 뭐. 인간관계가 안 이루어지지 이런 건 그치? 명령계통이지. 그치? 6번 문제 답 찾아봐. 이런 것도 그냥 푸는 거야. 몇 번이 답일까? 찾았어? 각종 위원회 제도가 뭔지 알지? 그럼 여기 봐봐. 수직적 조직은 교장에서부터 교사까지 어떻게 돼? 그냥 딱 수직적으로 단일화시켜 놓은 거잖아. 근데 위원회 조직은 뭐예요? 그냥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놓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분히 수평적으로 만든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1번은 어때? 소집 어렵지. 야, 위원회 사람들 장만 모으려고 해도 며칠 걸리겠다, 그치? 2번은 책임감 없지, 각자, 그치? 각자 얘기하지 않겠어? 3은 절대 신속한 결정 안 되지, 그치? 서로 싸우다가 시간 보내지, 그치? 4는 여러 이야기를 들으니까 합리적인 결정은 내릴 수 있겠지, 그치? 맞나?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찾을 수 있겠어? 이런 건 암기하는 거 아니지, 뭐,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좀 보자. 스마 문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시작. 조직의 원리 6개 기억 차례나 조직의 계층제의 원리 이런 6개 있었잖아. 그치? 적도 직권의 원리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요거 기억해야 돼. 조직 유형. 파슨스는 사회적 기능에 따라서 분류시켰어. 칼스는
조직과 고객의 선택에 따라서 나눠서, 이건 잘 기억해야 돼. 조직, 고객 다 선택권이 있어. 무슨 조직이야? 아니, 얘들아, 조직도 선택권이 있고 고객도 선택권이 있어. 무슨 조직이야? 야생 조직이잖아. 아, 그잖아. 쌀벌하게 둘이서, 그지? 둘 다 없어. 사육 조직이지, 그치? 잘 기억해, 응? 자, 그 다음에 에치오니. 에치오니는 권력과 참여 기준으로 나눴지? 왼쪽에 처음에 뭐예요? 강압적, 보상적, 규범적, 권력의 유형, 그치? 오른쪽 소외, 타산, 헌신적. 맞아? 그거에 따라서 조직의 유형을 세 가지로 쫙 구분시켰잖아, 그치? 처음엔 무슨 조직이야? 강제 조직. 그 두 번째가 공리 조직, 그치? 세 번째가 규범 조직, 그치? 그건 딱 준수제다. 홀은 전문성과 관료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치? 쫙 나눴어. 또 네 개 배버형, 그치? 이 배버형은 뭐였어? 관료성도 높고 전문성도 높은 거, 그치? 아주 그냥 딱 픽스, 뭔가 좀 답답한, 이게 딱 그런 거 있죠. 체계화되어진 조직, 그치? 이게 됐나? 오케이. 그 다음에 민츠버그의 경우는 가볍게 보고, 응? 민츠버그는 쭉 보면서 여러분 이제 체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얘기를 합니다. 교재 펴봐. 교재 어디까지 정리한 거야? 291페이지 펴봐. 조직의 유형 이론에서 처음 1번에 에치오니 조직 유형 지금 했지. 블라우스코와 카츠와 칸의 조직 유형은 안 했어. 얘들은 이 사람들은 안 했고, 자 뒷장 넘겨봐. 칼슨의 봉사 조직 유형, 이건 했지. 칼슨 줄 한번 쳐줘. 아까 에치오니도 아까 줄 한번 쳐주고. 얘기 됐나? 그래서 지금 조직 유형을 이렇게 나눠서 뒷장 또 넘겨봐. 295페이지에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 그치? 이건 지금 스미 그림으로 쭉 보여줬는데 크게 의미는 두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그치? 얘기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 좀 보자. 교재는 지금 칼슨이 없지. 그치? 칼슨의 조직 유형이 없지. 근데 칼슨도 중요해, 응? 칼슨도 잘 기억해주고. 뒤에 있어. 근데 이게 순열마다 좀 책이, 이게 순서가 좀 다를 수는 있어. 응? 근데 여기 보자. 근데 교재에 있는 내용은 이제 보충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돼 있으니, 많이 돼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봐.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수업하고 이어서 하자.